자, 포트폴리오 전략 문의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화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전화 통화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매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매매도 단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변동성 매매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꼭 지금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뭐 영풍제약의 기준이라든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도 들어가는데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거는 7월 24일 이후에요. 7월 24일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7월 24일 이후 변동성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내하기가 좀 힘든 그런 기준이어서 24일부터 정확하게 7월 말까지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24일 차익 실현, 또 25일 차익 실현, 26일 차익 실현, 그리고 꺾여서 내려올 때도 차익 실현, 반등할 때도 차익 실현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뭐 차분하게 자 여기서 좀 정리하고 밑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뭐 전량 매도 이후에 다시 안 쳐다볼 정도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위탁 매매 기준 또 변동성 매매 기준 그 부분에 지금 주력주들의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이닉스가 9%씩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굉장히 좀 버거운 LG화학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제 주셨는데 이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별로 잘 계산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고 대처를 할게요. 결국 심리적으로 또 불편해지시죠. 14만 3천 원에 매수세 나오고 뭐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차트를 잘라 올려드렸어도 개장주에 따라 붙어서 또 금요일날 따라 붙어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거하고 뭐 수익도 하나도 없는 관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에 왜 우리가 여기서 편입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설정 기준까지. 일단은 뭐 무작위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평단이 지금 14만 14만 1,500원 기준이 평단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추가 편입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은 가격 반발력이 저점 찍고 다시 돌릴 때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만 7,500원 뭐 7,000원 공방까지 내려가 있는데 7,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2.5%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기준 그리고 10%까지 비중을 확대해서 대처를 한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부 개선되어 있는 모습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물량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수급 지금 현재 수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그 정도 나와져 있으니까 7만 주대에서 일단은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13만 7천 원으로 넓게 열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쉽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심리적으로도 답답하고 버거운 거죠. 금요일 날 못 들어가, 월요일 날 못 들어가, 그러더니 결국 들어간 게 조정이야. 여기서 이제 결국은 네 번의 분할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잡힌 거예요. 네 번의 분할 매수의 기준에 세 번째 분할 매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성 기준을 확인하고 내일 기준 확인하고 그렇게 대처한다. 만약에 13만 7천 원 안 오면요. 뭐 이 정도 범위에서도 뭐 설정 범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만 오늘 마저도 들어갈지 내일 기준 잡을지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 8,700억입니다. 이게 이제 고점에서 변곡의 기준에 변곡점이 돼서 전환일이 된다. 하락 반전에 전환일이 된다. 그럼 뭐 잘라내야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지고 강한 운봉이 떨어지든 아니면 거래가 없이 찔끔찔끔 밀려내리든 그런 흐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 보이네요.
자, 일단은 그 하이닉스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이 현대로템이 굉장히 높으세요. 17%이시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같이 넣어볼까요? 넣어보도록 할까요? 넣을게요. 넣고 와 저만 그런가요? 오늘 무지하게 습도가 있나? 막 후끈후끈한데 분명히 18도로 뭐 에어컨은 틀어놓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만 그런 건지 아주 뭐 후끈후끈해가지고 예. 사랑사랑님 예. VVIP 방에 아이고 두 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세그룹 29번째에 모이야님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계시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비중을 다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날씨가 그런가? 아니면 진짜 왜 그러지? 제 방만 그런가? 무지하게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끈적이는데 어우. 피치상 언제 온 거야? 병원 갔다 왔으면은 커피를 사갖고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확 그냥 막 그냥. SK 하이닉스 제가 이건 마감 이후에 등록을 해놓을게요. 지금 보는 것보다 마감 이후에 등록을 해놓고 설정 범위를 다시 보는 걸로 기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우리 이제 주력주예요. 현대로템이 17%이시고 그리고 평단이 굉장히 높으세요. 37,600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20% 이상 그 이상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현대차가 매수 평단이 20만 1,000원이십니다. 근데 뭐 현대차 오늘 19만 원도 이탈돼서 굉장히 벅찬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쪽도 지금 뭐 2차 전지 전체적인 그 변동성 확장 부분에 덩달아서 이제 대형주들의 기준에 조정폭까지 확대돼 버린 뭐 그런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전기가 15만 5,800원이시니까 그나마 이제 조정폭이 조금 덜 하신 거고, 그죠? 그리고 비중이 17.6%, 현대차 25.4%, 그리고 하이닉스가 19.7%, 그러니까 LG전자 대신 삼성전기, 그리고 두 종목의 합산이 37%, 37%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11만 2,500원이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1만 2,500원이시니까 그나마도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의 수익 범위가 삼성전자 전기의 손실을 일부나마 이제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다음 동진세미캠이 39,400원이 450원이신데 여기도 1,600원 정도면은 한 5% 기준점 정도 되거든요. 5%면은 그렇게까지 뭐 무리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14,790원, 그러니까 15,000원 전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한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 움직임 가지고 가시는 기준은 설정 잡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에서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이 9%나 조금 비중이 높으시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IT는 최대 50%까지도 채운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40% 수준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는 다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이외의 변동성 종목을 좀 갖고 있다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5%, 4.5%입니다. 굉장히 손실이 큰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나마 계좌 손익이 4.5%면은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이 지금 뭐 큰 문제가 돼서 추풍낙엽 떨어져 내려와 있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 미국도 조금 휘청하긴 했지만 또 선물 쪽에서 또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니케이 지수 어찌됐건 강보합에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이 결론은 2차 전지 후폭풍인 거죠. 그 후폭풍이
다른 쪽도 끌고 내려가고 있지만 뭐 IT나 이런 쪽에 안정화가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의 비중에 20, 37, 45 이상, IT 비중의 45% 이상의 하이닉스, 삼성전기, 동진세미캠이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일부 수익이시고 삼성전기, 동진세미캠이 한 3에서 5% 정도 손실이신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업황이나 수급 감안했을 때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자동차의 기준에 현대차의 25%, 그다음에 성화이텍의 11%인데 그러면 이제 36%, 37% 되세요. 일단 요 비중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부분이 20만 1,000원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손실폭이 13,000원 정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가 안 돼. 6%대. 6%도 굉장히 큰 손실이죠. 7% 가까운 손실. 비중도 높고. 거기에다 이제 성화이텍이 굉장한 그 손실 범위가 되는데 아까 현대차도 이제 차트 좀 잘라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저평가 상태.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삼성증권 쪽에서 보고서가 뭐 제대로 잘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기아의 기술적인 범위, 펀더멘털적인 범위도 마찬가지고 기아의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년의 기준으로 놓고 잡더라도 순이익 3위입니다. 아니 순이익 3위짜리가 시가총액이 얘네들보다 깨져 내려와 있다라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변동률의 이제 일정 범위, 시가총액 순위 범위가 일정 범위 조금씩은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 템포 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그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에코프로가 당연히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얘네들이 당연히 내려와서 기아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8조 내년 기준에 8조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업체가 내년 기준으로 따져서 순이익이 4천억, 6천억짜리 그런 업체 대비 밑에 있다라는 자체가 그 무슨 분석 내용이냐 이거야. 삼성증권에서 물론 얘만 보니까 얘 기준에서 뭐 정점에 달했다, 피크아웃, 실적의 피크아웃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 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자동차 업종군의 이 순위도 사실은 뭐 LG화학도 우리 종목이긴 하지만 현대차의 실적 자체가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1위, 내년에 영업이익 순이익 2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개뿔이나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4위도 아니고 5위도 아니고 여기서 순위가 미끄러져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얘 LG에너지솔루션 유통 물량이 없어서 순위를 지키고 있는 애들 얘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 포스코 홀딩스가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어요. 그때 영업이익이 10조인가 그래. 분기 영업이익이 그때. 그리고 그때는 분할하기 전이에요. 지금 분할했잖아요. 기업 분할하고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셋은 내려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얘 폭락해라 그게 아니야. 뭐 시장 좋은데 왜 폭락하라 그래요. 나머지 올라갈 종목이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실적 보시라는 거고 실질적인 그 현대차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펀더멘털과 적절하게 성장성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우리는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대차하고 성화이텍의 기준에 현대차 부분의 주가 20만 원 미만 거기다 19만 원 이탈 이거는 좀 아니다. 과도하다. 오늘 기준이든 내일 기준이든 돌리면 당연히 저점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가는 게 옳다. 그래서 성화이텍도 마찬가지로 52만 줍니다. 던질 거 다 던지라 이거지. 뭐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한데 지금 성화이텍의 외국인들의 매집률이 오늘 기준에 저게 다 순매수로 잡히면은 그럼 뭐 12%예요. 6월 26일 이후에 단기간에 어떻게 할 건데? 평균 단가 13,000원 수준이죠. 아니 어떻게 13,000원에 얼마나 줬어? 12% 수준을 줬어.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사는 건데?
니들 어떻게 할 거니?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니 니들? 13,100원에 니들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면 견디자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나마도 견디자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920만 주네요. 오늘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한다면 이거 빼고 4일까지만 해도 890만, 11%. 오늘 것까지 12%. 아니 농담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고 얘를 몰빵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행이신 게 그나마도 모이야 선생님께서 그나마 다행이신 거는 윤정두가 마지막 자락에 LG화학도 같이 2차 전지로 묶어서 2차 전지 전체 정리를 할 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LG화학을 보험으로 냅둔 거였는데 보험의 역할도 못했고 2차 전지가 올라올 때도 못 올라오고 밀릴 땐 동반적으로 변동률은 차이가 있지만 동반적으로 깨져버리고 그나마 하나 위안 잡는 게 시가총액에 있어서만 그래도 SDI 위에 있다라는 거. 농담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응? 중요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99년도에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전력이 1위인데 시장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든 시장이 떨어져서 같이 떨어졌든 어찌됐건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한국전력은 순위가. 99년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뭐하냐고 예를 들어서 순위에 없는데 응? 그 얘기는 남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때 기준에서도 순위가 이탈된 게 없고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 있으면 시장은 조정받고 주가도 같이 동반적인 하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갔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나마 이제 LG 화학에 대한 매도가 형성이 돼 있으신 거고 그렇게 돼서 IT에 집중이 되시고 그리고 자동차에 집중되셨는데 IT는 그나마 방어됐고 자동차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기준점에서 이제 마지막 종목이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17%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가입하실 때 현대로템이 그때 기준에 좀 매수 강도가 셌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자락에 5월 말, 6월 말에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력한 매수가 나가다 보니까 비중이 이제 좀 높게 형성돼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얘도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얘는 그 아까 계속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 보여드렸을 때 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고평가냐 현대로템의 지금 밴드 부분 놓고 보시면은 평상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렇게 되면서 이 현대로템에 대한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대로템입니다 하고 밑에 써주셔야 돼.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글씨가 없네.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종목에 거품이 실린 평상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PBR, PER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원체 밀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은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심사숙고해서 진짜 잘라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차 IT가 뭐 굉장히 강력한 그 변동을 줘서 그쪽에서 좀 수익 범위를 창출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씩 반등을 같이 잡아준다 시장에 연동돼서 그럼 그것을 기다려 줘야 되는 거냐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지금 손익 기준에서는 뭐 성화이텍도 가장 크게 밀려 있긴 합니다만 현대로템이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좀 버거워요. 근데 얘만 잘 대처해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그 차트 보시면은 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변동률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뭐야? 아니 껴안으세요. 이걸 왜 껴넣어? 더우시니까. 이거 먹는 식용얼음 아니에요? 이 식용얼음 같은데 이 법인카드로 샀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영풍재지가 지금 52,000원으로 잘 올라오네요. 그런데 우리 모이야 선생님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데 내가 변동성에 대한 자신감을 떠나 이건 자신감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5% 올라다가 마이너스 9%, 물론 얘는 딱 1분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1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버거우시면은 이런 종목은 좀 배제하시는 게 옳고요. 충분하게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도 사실 우리가 에코프로처럼 뭐 템버거 10배 올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에서도 뭐 예를 들면 5월 이후에 올라온 폭이 85,000원에서부터 44%예요. 지금 주가까지. 그러니까 이런 진짜 뭐 뭐랄 따질까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뭐 대형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고점 대비 50%, 60%, 70% 빠지는 종목도 있고 셀트리온처럼 뭐 회복도 안 되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의 포트는 어쨌건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모이야 선생님 전략 이대로 올려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네이버 검색.